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고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한국 기업 하나 때문에 완전 마비될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꿈에 그리던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반도체 수급 프로젝트, 삼성의 반도체 기술 없이는 시작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삼성을 과소평가해오던 일론 머스크도 삼성 반도체의 압도적 기술력과 품질을 직접 확인했다. 대한민국 없이는 미국 전기차와 AI 산업의 미래는 없다며 입장을 바꿔 충격을 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단숨에 장악한 대한민국 반도체의 놀라운 기술력,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슬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총괄 부사장 에밀리 존슨입니다. 2024년 말, 저희 테슬라는 정말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즉 FSD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정교하고 강력한 AI 반도체 칩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기존에 의존하던 중국 공급업체들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불안정해졌고, 대만의 TSMC는 이미 다른 주요 고객들의 주문으로 생산 라인이 꽉 찬 상태였습니다. 저는 MIT에서 MBA를 마치고 인텔,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공급망 관리 경험을 쌓아왔죠. 일론 머스크 CEO가 가장 신뢰하는 핵심 임원 중 한 명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상황은 정말 달랐습니다. 데이터와 실적을 중시하는 저의 완벽주의적 성향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날 아침 일찍 저는 사무실에 도착해서 각종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반도체 공급망 현황 보고서를 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TSMC는 향후 18개월간 생산 스케줄이 모두 차 있었고, 중국 업체들은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장기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회의실에서 저는 직속 부하인 벤자민 클라크 이사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벤자민은 객관적이고 철저한 데이터 분석으로 유명한 인재였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에밀리 부사장님, 저희가 놓치고 있는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말입니다.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최첨단 AI 칩 양산이 가능하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과 대만 업체들의 기술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업이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성능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컸어요. 벤자민,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건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에요.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최첨단 AI 칩이라고요. 검증되지 않은 공급업체와 일할 여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사장님, 데이터를 보시면 삼성의 3나노 공정 기술력이. 데이터는 나중에 봅시다. 지금은 확실한 파트너를 찾는 게 우선이에요. 벤자민이 테이블 위에 두꺼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부사장님, 이건 삼성전자가 최근 6개월간 글로벌 주요 기업들과 체결한 파운드리 계약 현황입니다. 엔비디아, 퀄컴 같은 업체들이 이미 삼성과 장기 계약을 맺고 있어요. 특히 AI 칩 분야에서는.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어요. 벤자민,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테슬라의 기준은 다르죠. 우리가 필요한 건 단순히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만드는 파트너예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일론 머스크 CEO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에밀리, 반도체 공급 문제 해결 진행 상황이 어때? 투자자들이 계속 묻고 있어. 이번 주 안에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해.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이미 반도체 공급 불안으로 인해 지난 한 달간 12%나 하락했어요. 완전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가 지연될 경우 우리 회사의 미래 전략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부사장님,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벤자민이 긴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쟁사들은 이미 차세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우리가 뒤처지면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맑은 하늘이 보였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어요. 지난 15년간 쌓아온 반도체 업계에 대한 제 경험과 직감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미국과 대만, 일본 같은 전통적인 반도체 강국들이 여전히 최고라고 말이에요. 벤자민, 우선은 TSMC와 일본 기업들과의 협상에 집중합시다. 그들과 먼저 해결책을 찾아보고 정말 안 되면 그때 다른 옵션을 고려해보죠.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TSMC 측에서는 이미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떤 신규 주문도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왔거든요. 일본 업체들도 최신 EUV 공정 기술에서는 한 발 뒤처진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각종 보고서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위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포드, GM, BMW 같은 경쟁사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존 반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혁신적 기술을 위한 특별한 칩이 필요했거든요. 성능과 안정성, 그리고 대량 생산 능력까지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파트너를 찾아야 했어요. 벤자민이 남겨둔 삼성전자 관련 자료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자료들을 훑어봐 삼성의 텍사스 테일러 공장 투자 규모 170억 달러, 3나노 공정 양산 개시 일정, 2024년 하반기. 주요 고객사 리스트에는 정말로 엔비디아, 퀄컴, AMD 같은 쟁쟁한 이름들이 적혀 있었죠. 혹시 내가 너무 편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30년 가까운 반도체 업계 경험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검증된 파트너와 일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영진 회의에서 현재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TSMC와의 협상을 우선 진행하되 일본 업체들과도 병행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컸어요. 정말로 기존 파트너들만으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더 좋은 해결책이 있는 건 아닐까? 벤자민이 제시한 삼성전자라는 옵션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여전히 선뜻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압박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이틀 후, 저는 대만 신주에 있는 TSMC 본사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벤자민과 함께 탄 이 비행기는 테슬라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협상을 위한 여행이었어요. 기내에서 저는 TSMC와의 협상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TSMC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애플,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칩을 생산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들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TSMC 본사 회의실에서 만난 리우 부사장은 정중하지만 단호했어요. 존슨 부사장님, 테슬라와의 협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봤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생산 라인은 향후 24개월간 모든 스케줄이 확정된 상태예요. 24개월이라고요?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네, 애플의 차세대 프로세서, 엔비디아의 AI 칩, 그리고 기타 주요 고객사들의 주문만으로도 생산 능력이 100% 초과된 상황입니다. 벤자민이 끼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신규 생산 라인 증설 계획은 없으신가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팹 건설에는 최소 3년이 걸려요. 게다가 현재 전 세계적인 장비 수급 문제로 인해 일정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놓인 계약서 초안을 바라봤어요. TSMC에서 제시한 조건들은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납기는 2027년 이후, 가격은 기존 대비 40% 인상, 그리고 최소 주물량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리우 부사장님, 저희 테슬라는 2025년 하반기부터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본격 출시할 예정입니다. 2027년은 너무 늦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조건입니다. 대만에서의 협상은 완전한 실패였어요. 다음 목적지는 일본 도쿄였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소니 세미컨덕터와 미팅이 잡혀 있었거든요. 도쿄 시부야에 있는 소니 본사 건물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회의실에서 만난 다나카 이사의 첫마디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존슨 부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테슬라가 요구하는 수준의 최첨단 AI, 칩 생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인가요? 기술적인 한계입니다. 테슬라가 필요로 하는 3나노 공정 기술은 저희가 아직 상용화하지 못한 영역이에요. 현재 저희가 양산 가능한 건 7나노까지입니다. 벤자민이 자료를 펼치며 말했어요. 하지만 7나노로도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최소 3나노 공정이 필요해요. 전력 효율성과 처리 속도 면에서 7나노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다나카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저희로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겠네요. 3나노 공정 기술 확보까지는 최소 2년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의 미팅도 선거 없이 끝났어요. 도쿄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벤자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부사장님, 이제 진짜로 다른 옵션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옵션이라면? 삼성전자 말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삼성이 3나노 공정을 이미 양산하고 있고 텍사스 공장의 생산 여력도 충분해 보여요.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벤자민, 삼성이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TSMC나 인텔 같은 검증된 업체들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하지만 부사장님, 현실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벤자민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TSMC는 2027년까지 불가능하고 일본 업체들은 기술력이 부족해요. 중국 업체들은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고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휴대폰에는 일론 머스크 CEO로부터 온 여러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에밀리, 협상 결과가 어때? 투자자들이 내일 아침 브리핑을 요청했어.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 반도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FSD 출시가 6개월 이상 지연될 수도 있어. 저는 급하게 머스크 CEO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일론, 죄송합니다. TSMC와 일본 업체들과의 협상이 예상보다 어려워서. 에밀리,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TSMC는 생산 여력이 없고 일본 업체들은 기술적 한계가 있어요. 둘 다 우리가 원하는 일정에 맞출 수 없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머스크 CEO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에밀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리더십이 위험해져. 경쟁사들은 이미 다른 방법을 찾아서 앞서가고 있어. 그날 밤 사무실에서 저는 벤자민과 함께 비상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가능한 모든 반도체 공급업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TSMC, 생산 여력 없음. 소니, 기술력 부족. 인텔, 파운드리 사업 축소. 중국 업체들, 정치적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에 삼성전자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부사장님, 정말로 삼성 자료만이라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안 될까요? 벤자민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지난 한 달간 조사한 결과 삼성의 3나노 공정 기술은 TSMC와 거의 대등한 수준이에요. 게다가 텍사스 공장은 아직 생산 여력이 충분합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삼성 관련 자료들을 다시 펼쳐봤어요. 벤자민이 정리한 데이터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삼성이 최근 2년간 글로벌 주요 기업들과 체결한 파운드리 계약 규모, 그들의 기술 발전 속도, 그리고 미국 내 생산 기반 확충 계획까지. 이 자료가 정확한 거예요? 네, 모두 공개된 정보들입니다. 삼성은 이미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도 생산하고 있어요.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직감은 여전히 검증된 파트너들과 일하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테슬라의 미래가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임원진 회의에서 저는 솔직하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TSMC와 일본 업체들과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 새로운 대안이라면? CFO가 물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지만 몇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벤자민이 제게 다가왔어요. 부사장님, 이제 정말로 결정하셔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삼성과 최소한 예비 협상이라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테슬라의 미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성공, 그리고 제 커리어까지 모든 것이 이 결정에 달려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벤자민을 사무실로 불러서 말했어요. 벤자민, 삼성전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하지만 아직 공식적인 접촉은 아니에요. 철저한 사전 조사부터 시작하죠. 벤자민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네, 부사장님. 이미 준비해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는 곧바로 노트북을 열어서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부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삼성전자의 텍사스 테일러 공장 현황입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공장 건물들의 항공 사진이 나타났어요. 정말 압도적인 규모였습니다. 투자 규모가 170억 달러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1차 생산 라인이 가동을 시작했어요. 3나노 공정으로 말이죠. 벤자민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삼성의 최근 고객사 리스트를 보세요. 화면에는 엔비디아, 퀄컴,
AMD, 구글 같은 쟁쟁한 기업들의 로고가 나열되어 있었어요. 이 회사들이 모두 삼성과 파운드리 계약을 맺었다고요? 네, 특히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칩 HBM 메모리를 삼성에서 공급받고 있어요. 그리고 퀄컴도 최신 스마트폰 프로세서 생산을 삼성에 의뢰했고요.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엔비디아와 퀄컴 같은 회사들이 삼성을 선택했다는 건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 회사들도 저처럼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을 텐데 말이에요. 벤자민, 이 데이터들의 출처가 확실한가요? 네, 모두 공개된 재무 보고서와 업계 분석 자료에서 가져온 겁니다. 여기 삼성전자의 최근 분기 실적 발표 자료도 있어요. 그는 또 다른 문서를 열어서 보여줬어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매출이 최근 2년간 연평균 35%씩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성장률은 고객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수치였죠. 부사장님, 이것도 보세요. 삼성의 3나노 공정기술 관련 자료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기술 스펙들이 나타났어요. 전력 효율성, 처리 속도, 집적도 등 모든 지표에서 삼성의 3나노 기술이 우리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벤자민, 데이터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TSMC나 인텔 같은 검증된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대등한 수준일까요? 부사장님,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삼성 반도체 분야에서 일하는 전직 동료들에게 비공식적으로 문의해봤어요. 벤자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들이 말하기로는 삼성의 기술력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품질 관리 시스템이 정말 까다롭다고 했어요. 저는 벤자민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그는 평소에도 객관적이고 신중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삼성을 추천한다는 건 분명히 그만한 근거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삼성 측에서는 우리 테슬라와의 협업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아직 공식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업계 소식통을 통해 들은 바로는 삼성도 테슬라와의 파트너십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벤자민이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어요. 부사장님, 이건 삼성의 미국 내 생산 확장 계획입니다. 테일러 공장 외에도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요.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자료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훑어봤 숫자들이 말하는 건 분명했어요. 삼성전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올라왔어요. 벤자민,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만약 삼성과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게 테슬라 최초의 한국 반도체 업체와의 대규모 협력이 될 텐데 혹시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있을까요? 부사장님, 오히려 그게 기회일 수도 있어요. 벤자민이 자신 있게 답했어요.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아직 삼성과 본격적인 협력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이거든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테슬라 CTO부터 온 전화였어요. 에밀리, 엔지니어링 팀에서 FSD 칩 스펙을 최종 확정했어. 지금 당장 생산 파트너를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 출시 일정이 완전히 물거품이 돼. 저는 벤자민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 역시 내심 삼성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벤자민,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일단 삼성 측에 비공식적인 타진을 해보죠. 공식적인 협상은 아니고 서로의 관심사와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수준으로요. 정말로요? 벤자민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니까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진행해야 해요. 성급하게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 벤자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합니다. 우선 삼성의 미국 법인 측에 예비 미팅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삼성전자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봤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각종 기사들과 분석 보고서들을 읽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어요.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들이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삼성의 기술 개발 속도였어요. 3나노 공정 기술을 TSMC와 거의 동시에 상용화했고, 심지어 일부 영역에서는 더 앞서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벤자민이 제게 달려왔어요. 부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삼성전자 미국 법인에서 연락이 왔는데,
다음 주에 예비 미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벌써요? 네, 그들도 테슬라와의 협력 가능성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완전 자율주행 분야는 그들에게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이제 정말로 삼성전자와 직접 마주할 시간이 온 거였어요. 지난 몇 주간의 고민과 망설임을 뒤로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 볼 때가 된 거죠. 좋아요, 벤자민. 예비 미팅 일정을 잡아주세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탐색적인 만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고요. 벤자민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네, 부사장님. 드디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게 되었네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평생 쌓아온 경험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검증되지 않은 파트너와의 협업은 항상 위험이 따른다고. 과연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내린 이 결정이 옳은 선택일까? 일주일 후, 저는 삼성전자 미국 법인 사무실에서 예비 미팅을 가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있는 그들의 오피스는 생각보다 훨씬 모던하고 체계적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김민수 부사장과 그의 팀을 만났는데 첫인상부터 상당히 프로페셔널했습니다. 존슨 부사장님, 테슬라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김 부사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희 삼성도 완전 자율주행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미팅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삼성 측에서 준비한 기술 자료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3나노 공정 기술의 세부 스펙부터 품질 관리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고 있었거든요. 부사장님, 저희 텍사스 테일러 공장의 현재 가동률은 약 60% 수준입니다. 김 부사장이 설명했어요. 테슬라와 같은 대규모 고객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용 생산 라인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도 가능해요. 벤자민이 끼어들었어요. 그렇다면 납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샘플 생산이 가능하고 본격적인 양산은 9개월 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TSMC에서 제시했던 2년 이상의 일정과 비교하면 획기적으로 빠른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김 부사장님, 납기도 중요하지만 품질이 더 중요해요. 자율주행 칩은 인명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물론입니다. 저희 삼성의 품질 기준은 항공우주 산업 수준입니다. 김 부사장이 자신 있게 답했어요. 불량률 0.001% 이하를 보장하고 있고 모든 칩에 대해 개별 검증을 실시하고 있어요. 미팅이 끝난 후 벤자민과 함께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삼성 측에서 제시한 조건들은 분명히 매력적이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올라왔거든요. 다음 날 상황이 급작스럽게 변했습니다. 테슬라 이사회에서 긴급 소집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로버트 이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에밀리, 반도체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지난주 주가가 또 8% 떨어졌고 애널리스트들은 FSD 출시 지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CFO도 거들었어요. 에밀리, 이미 3주째 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어. 경영진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 않겠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사회에서 제 리더십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사장님,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SMC와 일본 업체들과의 협상도 진행했고 현재 새로운 대안도 검토하고 있어요. 새로운 대안이라면 삼성전자와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이사가 말했어요. 삼성이라.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을까? 바로 제가 가지고 있던 의구심과 같은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벤자민이 나섰습니다. 이사님들, 삼성전자는 이미 엔비디아, 퀄컴 같은 주요 기업들과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생산 능력 면에서 충분히 검증된 상태예요. 로버트 이사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에밀리, 정확히 언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2주 안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좋아. 하지만 2주 후에도 해결책이 없다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거야. 이사회가 끝난 후 저는 벤자민과 함께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압박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벤자민, 이제 정말로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부사장님, 삼성 공장을 직접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벤자민이 제안했어요.
텍사스 테일러 공장을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직접 현장을 보는 것과 자료로만 판단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혹시 삼성 측에서 현장 방문을 허용할까요? 이미 문의해봤는데 흔쾌히 승낙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들이 먼저 제안했어요. 자신들의 기술력을 직접 보여주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테슬라에서의 제 커리어, 회사의 미래,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성공 여부까지 모든 것이 이 결정에 달려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벤자민에게 말했어요. 좋아요. 삼성 텍사스 공장 방문 일정을 잡아주세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만약 제가 직접 보고도 확신이 서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벤자민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네, 부사장님.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텍사스 오스틴 공항에 도착했어요. 벤자민과 함께 렌터카를 타고 테일러로 향하는 길. 마음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과연 이 방문이 테슬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편견들이 과연 옳은 것일까? 삼성 테일러 공장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정말 거대했거든요. 마치 작은 도시 같았어요. 삼성 텍사스 테일러 공장이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압도되어 있었어요. 170억 달러가 투입된 이 공장의 규모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반도체 공장보다도 컸거든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저는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존슨 부사장님, 환영합니다. 공장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분은 최윤서 씨였어요.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의 책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첫인상은 정말 프로페셔널하면서도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최 책임자님,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테슬라 같은 혁신적인 회사와 협력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저희가 더 영광입니다. 최윤서 씨가 우리를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클린룸이었습니다. 특수 방진복을 입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반도체 공장보다도 청결하고 체계적이었거든요. 부사장님, 이곳이 저희 3나노 공정 라인입니다. 최윤서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현재 24시간 풀가동 중이고 월 생산 능력은 15만 웨이퍼입니다. 거대한 EUV 장비들이 정밀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각 장비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생산 현황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 EUV 장비들은 어떤 회사 제품인가요? ASML의 최신형 모델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반도체 제조 장비죠. 벤자민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놀랍네요. 이 정도 규모의 EUV 라인은 TSMC에서도 쉽게 볼 수 없을 텐데요. 최윤서 씨가 웃으며 답했어요. 저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와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사람이에요. 다음으로 안내받은 곳은 품질관리센터였어요. 이곳에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산된 모든 웨이퍼가 수십 가지 검사를 거치고 있었거든요. 부사장님, 저희는 모든 칩에 대해 개별 검증을 실시합니다. 최윤서 씨가 설명하며 한 검사 장비를 가리켰어요. 이 장비 하나가 시간당 5만 개의 칩을 검사할 수 있고 0.001% 수준의 미세한 결함도 찾아낼 수 있어요. 저는 검사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불량률이 정말로 0.001% 이하였어요. 이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공장보다도 낮은 수치였거든요. 이 품질 수준을 어떻게 유지하시나요? 저희만의 독특한 품질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최윤서 씨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A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과 예측 분석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차단합니다. 그녀가 대형 모니터를 가리키며 계속 설명했어요. 이 시스템은 전체 생산 과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0.1초 단위로 최적화를 수행해요. 혹시 미세한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알림이 발송되고 자동으로 조치가 취해집니다. 벤자민이 흥미롭게 물었어요. 이 시스템은 삼성에서 자체 개발한 건가요? 네, 저희 연구진이 3년에 걸쳐 개발한 독자 기술입니다. 현재 특허도 출원 중이고요. 저는 점점 놀라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삼성에 대한 편견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TSMC나 인텔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연구개발센터였어요.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차세대 공정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저희는 현재 2나노 공정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요.
최윤서 씨가 설명했어요. 내년 하반기에는 시범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나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는 항상 한 발 앞서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현재 상용화 중인 3나노 기술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하고 있어요. 연구실에서 만난 한 수석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 같은 경우 현재 3나노로도 충분하지만 향후 더 복잡한 AI 알고리즘이 적용될 것을 대비해서 2나노 기술이 필요할 거예요. 이 말에 저는 정말 감명받았어요. 단순히 현재의 요구사항만 충족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오후에는 실제 테슬라의 요구사항에 맞춘 시뮬레이션을 봤어요. 최윤서 씨의 팀이 미리 준비해둔 데모였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부사장님, 이것이 테슬라의 FSD 칩을 저희 3나노 공정으로 생산했을 때의 예상 성능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수치들을 보니 기존 칩 대비 30% 향상된 성능이 나왔어요. 전력 효율성은 40%, 처리 속도는 25% 개선된 결과였죠. 이 수치가 정확한 건가요? 네. 저희가 직접 테슬라에 공개된 칩 스펙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저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삼성의 기술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궁금증이 남아 있었어요. 최 책임자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삼성이 이 정도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면 왜 지금까지 자동차 분야에서는 큰 존재감이 없었나요? 최윤서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답했어요. 부사장님, 저희가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다 보니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마케팅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사실 저희는 테슬라 같은 혁신적인 고객사와 협력하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저희의 기술력을 제대로 보여드릴 기회를 말이죠. 공장 투어의 마지막에 최윤서 씨가 말했어요. 부사장님, 저희의 기술력은 숫자 그 이상입니다. 고객의 기대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의 철학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삼성전자는 단순히 TSMC의 대안이 아니라 어쩌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삼성 공장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 압도적인 기술력, 완벽한 품질 관리 시스템,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개발 역량까지. 벤자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부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삼성의 기술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거든요. 벤자민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부사장님이 직접 확인하셔서 다행입니다. 벤자민, 당신이 계속 삼성을 추천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일론 머스크 CEO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일론, 중요한 보고가 있어요. 삼성전자와의 파트너십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에밀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분명한 근거가 있겠군. 네, 직접 공장을 방문해서 확인했어요. 기술력과 생산 능력 모든 면에서 우리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긴급 임원진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를 테슬라의 전략적 반도체 파트너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로버트 이사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에밀리, 일주일 전만 해도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왜? 직접 삼성 공장을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삼성의 3나노 공정 기술은 TSMC와 동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더 뛰어납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도 항공우주 산업 수준이고 납기도 우리가 원하는 일정에 맞출 수 있어요. CFO가 의구심을 표했어요. 하지만 에밀리, 검증되지 않은 파트너와의 협업은 리스크가 따르지 않나?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엔비디아, 퀄컴, AMD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삼성과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더 이상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CTO가 기술적인 질문을 했어요. 성능 면에서는 어떤가요? 테슬라의 FSD 칩을 삼성 3나노 공정으로 생산할 경우 기존 대비 30% 성능 향상이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임원들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삼성은 미국 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있어서 공급망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어요. 중국이나 대만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어요. 에밀리, 삼성과의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나? TSMC보다 20% 낮은 가격에 6개월 빠른 납기가 가능합니다. 머스크 CEO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에밀리, 즉시 삼성과 정식 협상을 시작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최윤서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최 책임자님, 먼저 지난번 공장 투어에 대해 감사드려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니요? 제가 처음에 삼성의 기술력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최윤서 씨가 웃으며 답했어요. 부사장님, 신중한 검토는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저희에게는 기술력을 증명할 좋은 기회였습니다. 최 책임자님, 테슬라 이사회에서 삼성과의 파트너십을 공식 승인했어요. 이제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벤자민과 함께 상세한 협상 계획을 수립했어요. 벤자민, 이번 협상이 테슬라의 미래를 결정할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네, 부사장님. 삼성 측에서도 최고위급 협상팀을 구성한다고 하더라고요. 2주 후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어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까지 직접 참여한 고위급 미팅이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저는 처음으로 자신감을 느꼈어요. 이번 파트너십은 단순한 공급 계약이 아닙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테슬라와 삼성이 함께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전략적 협력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 협력이 양사 모두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가격, 납기, 품질 기준, 장기 로드맵까지 모든 조건들이 하나씩 합의되어 갔거든요. 마침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이 왔어요. 22조 7천억 원 규모의 역사적인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면서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떠올렸어요. 처음 벤자민이 삼성을 제안했을 때의 의구심부터 텍사스 공장에서 받은 충격,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을 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후 최윤서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부사장님,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최 책임자님. 저희가 감사해야죠. 삼성의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셔서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기존의 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삼성전자와의 파트너십은 단순히 반도체 공급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테슬라의 미래를 한 단계 끌어올린 역사적인 결정이었거든요. 계약 체결 다음 날, 저는 일찍 사무실에 도착해서 언론 발표를 준비했어요. 이번 파트너십은 테슬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반도체 공급 계약이었거든요. 22조 7천억 원이라는 금액도 놀랍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것이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는 점이었어요. 벤자민이 흥분된 목소리로 달려왔어요. 부사장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단독 인터뷰를 요청했고 CNBC에서도 생방송 출연을 제안했어요. 벌써 소식이 퍼졌나 봐요. 네, 업계 전체가 충격에 빠진 것 같아요. 테슬라가 삼성을 선택했다는 게 정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오전 10시, 저는 테슬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이 몰려왔어요. 일론 머스크 CEO와 함께 단상에 올라서니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테슬라의 미래를 바꿀 역사적인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머스크 CEO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삼성전자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난 몇 달간 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을 검토한 결과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비전을 실현할 최적의 파트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부사장님, 기존의 TSMC와 협력하지 않고 삼성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술력과 생산 능력 면에서 삼성이 우리 요구사항을 가장 잘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텍사스 공장을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놀라운 수준의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22조 7천억 원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향후 5년간 테슬라의 모든 FSD 칩을 삼성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회장실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말했어요. 이번 파트너십은 삼성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기회입니다. 테슬라와 함께 자율주행 기술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오전 중에만 15%나 올랐거든요. 투자자들이 이번 파트너십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오후에는 삼성과 공동기술개발연구소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어요. 최윤서 씨와 화상회의를 하면서 세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부사장님, 저희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공동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해요. 최윤서 씨가 설명했어요.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과 삼성의 하드웨어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면서 차세대 자율주행 칩을 개발할 겁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규모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나요? 초기에는 양사에서 각각 100명씩 파견해서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500명 규모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기반 강화였어요.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 칩을 생산한다는 건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거였거든요. 며칠 후 워싱턴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 정부가 이번 테슬라 삼성 파트너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상무부 장관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어요. 테슬라와 삼성의 협력은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정부도 각종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통해 이런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는 삼성이 미국 내 추가 투자를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였어요. 최윤서 씨로부터 들은 바로는 삼성이 텍사스에 2차 공장 건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한 달 후 첫 번째 샘플 칩이 완성되었어요. 삼성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 FSD 칩이었습니다. 저는 벤자민과 함께 다시 텍사스로 날아가서 직접 확인했어요. 부사장님, 드디어 나왔네요. 최윤서 씨가 투명한 케이스에 담긴 칩을 보여줬어요. 손가락 끝만한 크기의 그 작은 칩이 테슬라의 미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니 감격스러웠어요. 성능 테스트 결과는 어떤가요?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기존 칩 대비 35% 성능 향상을 달성했어요. 테슬라 본사로 돌아와서 엔지니어링 팀과 함께 칩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AI 연산 속도가 기존보다 40% 빨라졌고 전력 효율성도 30% 개선되었거든요. CTO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에밀리, 이 성능이면 완전 자율주행 레벨 5 구현이 훨씬 빨라질 거야. 정말 다행이에요. 삼성과의 협력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그날 밤 일론 머스크 CEO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에밀리, 정말 대단한 성과야. 삼성과의 파트너십이 테슬라를 한 단계 끌어올렸어. 고마워.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팀워크의 결과입니다. 특히 벤자민의 공헌이 컸어요. 3개월 후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었어요. 월 10만 개의 FSD 칩이 삼성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는 테슬라의 전체 차량 생산 계획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물량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품질이었어요. 불량률이 0.0008%로 당초 목표치보다도 낮았거든요.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의 품질이었어요. 벤자민이 보고서를 들고 와서 말했어요. 부사장님, 경쟁사들이 모두 충격에 빠져 있어요. 테슬라의 FSD 성능이 갑자기 이렇게 좋아진 이유를 분석하려고 난리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삼성과 함께 만든 건 단순한 칩이 아니라 혁신의 결과니까요. 삼성과의 파트너십은 예상보다 훨씬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공동연구소에서는 벌써 차세대 이나노 칩 개발이 시작되었고 양사의 엔지니어들이 하나의 팀처럼 협력하고 있었거든요. 6개월 후 첫 번째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출시되었어요. 삼성 칩을 탑재한 테슬라 모델 S FSD 버전이었습니다. 시장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자동차 전문 매체들이 일제히 찬사를 보냈어요. 테슬라가 마침내 진정한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했다. 삼성 칩의 성능이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는 평가가 이어졌거든요. 그날 저녁 최윤서 씨로부터 축하 전화가 왔어요. 부사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테슬라의 성공이 곧 저희의 성공이기도 해요. 최 책임자님, 정말 고마워요. 처음에 편견을 가졌던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예요.
부사장님, 그런 신중함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테슬라와 삼성의 파트너십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일어난 변화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반도체 공급 문제를 해결한 것을 넘어서 전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었거든요. 어느 월요일 아침, 저는 사무실에서 글로벌 시장 분석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된 후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일제히 삼성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벤자민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부사장님, 큰 소식이 있어요. BMW에서 공식적으로 삼성과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싶다고 연락 왔어요. BMW요? 네. 그뿐만 아니라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에서도 비슷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삼성 측에서 알려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독일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들이 모두 삼성에 관심을 보인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이들은 전통적으로 독일이나 유럽 업체들과만 협력해왔는데 말이에요. 그날 오후 최윤서 씨와 화상회의를 가졌어요. 최 책임자님, 요즘 정말 바쁘시겠어요. 전 세계에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이에요. 테슬라와의 성공 사례가 업계 전체에 큰 인상을 남긴 것 같아요. 최윤서 씨가 계속 설명했어요. 특히 테슬라 FSD 칩의 성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비슷한 수준의 칩을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테슬라와의 독점 계약을 존중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가 먼저 믿어준 만큼 삼성도 우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셔야 해요. 몇 주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애플에서 삼성의 차세대 자율주행 칩 개발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애플카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었죠. 부사장님, 이건 정말 역사적인 일이에요. 벤자민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애플과 삼성이 자동차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애플과 삼성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 관계였는데 자동차 분야에서는 파트너가 된 거였거든요. 이는 삼성의 반도체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6개월 후 더욱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10위권 밖이었던 삼성이 업계 선두로 올라선 거예요. 그날 저녁 테슬라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타운홀 미팅이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 CEO가 무대에 올라서서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삼성과 함께 이룬 성과는 단순히 테슬라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전체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낸 역사적인 성과예요.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말할 차례가 되었어요. 2년 전 제가 처음 삼성을 검토할 때만 해도 많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인 결과 우리는 업계 최고의 파트너를 얻게 되었어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특히 벤자민이 가장 큰 박수를 보내고 있었죠. 삼성과의 파트너십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항상 새로운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말이에요. 1년 후 저는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어요.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전 세계 자동차 업계 리더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2년 전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편견을 깨뜨린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테슬라와 삼성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공급업체 계약이 아닙니다. 진정한 협력과 혁신의 모델이에요. 서로 다른 문화와 기술력이 만나 시너지를 창출한 완벽한 사례죠. 연설이 끝난 후 여러 자동차 회사 CEO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에밀리, 우리도 삼성과 비슷한 협력을 시작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먼저 편견부터 버리세요. 그리고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날 밤 호텔에서 최윤서 씨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최 책임자님, 오늘 컨퍼런스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삼성에 대해 문의하더라고요. 부사장님 덕분이에요. 테슬라와의 성공 사례가 가장 강력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혁신해 나가시겠죠? 당연하죠. 저희는 이제 3나노를 넘어서 2나노, 그리고 그 이후의 기술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테슬라와 함께 자율주행의 미래를 계속 개척해 나갈 겁니다.
2년이 더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삼성전자는 이제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시장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테슬라, BMW, 메르세데스 벤츠, 애플, 구글까지 모든 주요 기업들이 삼성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삼성 반도체의 글로벌 전도사가 되었어요. 전 세계 어디서든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강연 요청이 들어오면 저는 항상 삼성과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말이에요. 벤자민은 이제 테슬라의 글로벌 파트너십 담당 부사장으로 승진했어요. 그의 객관적인 분석과 끈질긴 추천이 없었다면 우리는 삼성이라는 보석을 놓쳤을 거예요. 오늘 아침 저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테슬라 공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량에는 삼성에서 만든 칩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 도로를 달리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이제 단순한 한국 기업이 아니에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파트너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점에 테슬라가 있었다는 것이 저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최윤서 씨가 처음에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저희의 기술력은 숫자 그 이상이고 고객의 기대를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약속을 지켜준 삼성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 텍사스 공장에서는 차세대 자율주행 칩들이 생산되고 있을 거예요. 그 작은 칩들 하나하나가 미래 모빌리티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테슬라와 삼성의 파트너십, 그리고 한국 반도체 기술의 글로벌 승리. 이 모든 것이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인 결과였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